파리 생제르맹, PSG, 이 브레스트를 상대로 7대 0대승을 거두며 합산 스코어 10대 0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PSG,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2골의 기점을 만들어내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의 날카로운 패스와 공간 활용 능력은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쳤을까요? 그리고 이 경기가 이강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강인은 중앙에서 공을 받은 뒤 넓은 시야를 활용한 패싱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측면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이를 받은 하키미가 완벽한 크로스를 올리며 PSG의 골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이 이어질수록 그의 입지는 더욱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패스 감각과 경기 운영 능력은 그가 왜 PSG에서 중요한 선수인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강인. 그의 플레이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강인이 또 한 번 완벽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PSG가 기록한 10번째 골, 그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이강인의 기점 패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패스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죠. 이강인은 측면으로 공을 벌려주며 상대 수비를 넓게 분산시켰습니다. 이후 다시 공을 받았을 때 재치 있는 2대1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비가 정돈되지 않은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동료에게 연결, 결국 마율루가 그대로 마무리하며 PSG의 10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PSG는 7명의 다른 득점자를 배출하며 상대팀에게 악몽 같은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한 명이 여러 골을 넣은 게 아니라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경기 후반에는 화면에 선수 이름이 가득 찰 뻔한 상황까지 연출됐죠.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궁금해했던 이강인의 출전 여부, 결국 그는 후반 60분에 투입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경기 참여가 아닌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이강인의 커리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PSG에서 더욱 성장할 이강인의 활약.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요? 이강인이 후반 30분을 남기고 투입,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지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윙어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포지션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을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이강인의 패스 후 침투 장면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내준 뒤 빠르게 안쪽으로 움직였고, 이를 하키미가 정확하게 다시 패스하며 완벽한 연계 플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강인의 특기인 턴 동작이 빛을 발했습니다. 상대 수비를 등진 채 공을 받은 그는 일반적인 선수들이 예상하는 움직임을 완전히 뒤엎고 거의 270도에 가까운 회전으로 공을 이어가며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마치 묘기를 보는 듯한 이 플레이는 그가 중앙 미드필더로서도 탁월한 연계 능력을 갖춘 플레이메이커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해당 장면에서 직접적인 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강인의 중앙 플레이 가능성을 입증하기엔 충분한 순간이었습니다. 패스, 드리블, 그리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까지 PSG가 그를 왜 중용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이강인의 기량은 나날이 발전 중.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또 어떤 마법 같은 플레이를 보여줄까요?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은 단순한 윙어가 아닌 중앙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측면 연계 플레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의 패스 기점 역할까지 소화하며 공격의 방향을 조율하는 미드필더의 정석을 선보였죠. 공격형 미드필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격각을 창출하는 능력과 위기 상황에서도 패스를 연결하는 플레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은 좁은 공간에서도 빙글 돌며 팀원을 살리는 패스 연결 능력을 과시하며
공격 조율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이강인이 단순한 측면 자원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를 굳힐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그는 최전방과 중원 사이에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의 입지가 100%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강력한 경쟁자 크바라츠엘리아의 맹활약 때문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크바라츠엘리아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각도에서 환상적인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최근 PSG에서의 역할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크바라츠엘리아가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후 이강인은 윙어로서 출전할 기회를 사실상 잃어버렸다. 크바라츠엘리아는 기본적으로 왼쪽 윙어 포지션을 담당하는 선수로 때때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도 활약하지만 윙어로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 PSG에서도 그는 왼쪽과 오른쪽 윙을 오가며 경기 출전 기회를 잡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강인의 윙어 포지션 기회를 크게 제한하는 요소가 되었다. 실제로 올겨울 크바라츠엘리아의 합류 이후 이강인은 단 한 번도 윙어로 출전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강인의 거취를 둘러싼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강인은 꾸준한 포지션 변화를 통해 팀 내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PSG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혹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지 이강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강인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PSG와 찰떡궁합임을 꾸준히 증명하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기보다 특정 포지션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현재 크바라츠엘리아가 왼쪽 윙어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바르콜라 역시 PSG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유망주다. 이 두 선수가 양쪽 윙을 차지한다면 이강인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공미다.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공미 역할을 맡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넓은 시야에서 나오는 정교한 패스, 측면과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 그리고 중원에서 볼을 지키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빙글 도는 패스까지 이 모든 장면이 이강인의 강점을 극대화했다. 한편 PSG는 이날 7대 0대 승을 거두며 합산 스코어 10대 0으로 16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16강에서는 더욱 강한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과연 PSG는 16강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더 많은 소식과 심층 분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댓글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